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결입니다. 계속 질주를 거듭하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동시에 대만 등의 미국 동맹 세력들마저도 중국을 소외시키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인 트랜스포스는 18일 중국 양스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YMTC가 이르면 2024년 3D 낸드 플래시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3D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낸드 플래시의 하나인데요, 최근 미국 상무부가 이른바 수출 통제 명단,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이 양스 메모리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KLA 등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수출을 가로막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 등을 사용한 외국 업체도 이 양스 메모리니까 YMTC에 제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YMTC는 중국 최대의 3D 낸드 제조 업체인데요, 이 스마트폰 같은 데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비록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 0.8%에 그치긴 했지만, 최근에는 200단 이상의 적층 기술을 적용한 3D 낸드 반도체 양산을 선언한 바 있고, 올해 2분기에는 3.4%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기존 강자들과 경쟁을 하겠다, 이런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YMTC의 진보에 애플은 지난 10월에 이 아이폰의 YMTC에 128단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이런 조치가 미국 의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YMTC의 이런 의욕적인 확장 방침은 미국을 크게 자극했고, 결국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수출 통제 명단에 YMTC를 넣게 되면서 해외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젠 중국 내수용만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칫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지정된 블랙리스트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때 상무부로부터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미국 공급 업체로부터 부품과 장비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YMTC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이지만 자체 기술이 아니라 서방의 장비와 소재, 소프트웨어로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또한 미국이 기존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좌해성, 그러니까 EUV 장비뿐만 아니라 심자해성, 그러니까 DUV 장비 같은 제재 대상을 앞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YMTC는 과거 기술인 3D가 아니라 2D 낸드 플래시 등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반도체 생산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런 비관적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로써 YMTC가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고급 기술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모두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캐나다 반도체 컨설팅 업체인 테크인사이트는 지난 11월 29일자 획기적인 사건 보고서에서 이 YMTC가 엑스태킹 232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했음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 리더들이 모두 2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작업하고 있지만 YMTC가 가장 먼저 이를 생산해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비록 시제품일 수는 있지만 이 YMTC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200단 이상의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해냈다는 것은 일단 놀라울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YMTC의 노력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 역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칭화윤리에 대한 투자를 전면 백지화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시간으로 17일 이 폭스콘이 전날 중국 자회사 싱웨이가 최소 53억 8천만 원, 그러니까 한 1조 98억 원에 해당되는 칭화윤리 자본을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스콘은 대만 증권 당국에 더는
칭화윤희의 지분을 간접적으로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앞서 이 폭스콘은 지난 7월 공시에서 사모펀드 출자 방식으로 이 칭화윤희에 53억 8천만 위안을 투자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칭화윤희 전체 인수자금의 거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칭화윤희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가 설립에 참여한 회사인데요. 이 시 주석이 직접 방문해서 격려할 정도로 애착이 깊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로 부상했지만 사실상 부도를 내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화윤희 살리기에 직접 나섰고, 사모펀드인 베이징 주루 자산관리와 베이징 젠광 자산관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파산 구조 조정 절차에 들어간 칭화윤희를 600억 위안, 한 11조 2,600억 원에 인수해가지고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 베이징 주루와 베이징 젠광은 민간 사모펀드입니다만 실제 인수자금을 댄 곳은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하고 국유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국 당국이 직접 칭화윤희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만의 폭스콘도 바로 이런 칭화윤희 살리기에 직접 뛰어들었었는데, 이 대만 정부가 당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압박을 하게 됐고, 여기에 미국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압력을 가하니까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평론가인 에미 후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 YMTC를 수출 통제 명단에 공식으로 올린 뒤에 폭스콘이 한밤중에 칭화윤희 지분을 매각한다고 공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서 폭스콘이 칭화윤희의 지분을 토해낸 것은 미국 정부의 압박을 느낀 탓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미 후는 이어서 폭스콘이 칭화윤희에 투자한 금액은 이 TSMC가 미국 투자를 한 것에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 업계에서는 창해 일속, 그러니까 바다에 좁쌀 한 톨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정부는 이마저도 용납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이번 세기에 반도체 대전에서는 굳건한 의지를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최근에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400억 달러, 한 52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만 국가안전회의와 중국 담당 당국인 대륙위원회의 관료들도 이 해당 투자를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면서 투자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중 성향의 대만 거부 구어타이밍이 창업한 폭스콘은 중국 본토를 중요한 사업 기반으로 삼아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통제를, 수출 통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시간으로 15일인데요. 이 YMTC를 포함해가지고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했죠. 특히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관련 21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 등 외국 기업도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이 화해식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이 YMTC와 YMTC의 일본 법인, 또 허페이 코어 스토리지 전자 같은 회사들을 모두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하웨이와 하이크비전에 반도체를 판매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또 이 화웨이 임직원이 설립한 펑션웨이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도 이 화웨이의 규제 회피를 도울 수 있다고 보고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6일 미국의 수출 블랙리스트 지정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중국군의 현대화,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유린을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베이징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서, 그리고 NSS에서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이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 외교 컨트롤 타워인 차이나하우스를 지난 16일 출범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차이나하우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차이나하우스는
이 국무부 안팎의 중국 전문가들이 개별 지역국 및 안보, 경제, 기술, 다자외교, 전략소통 등에 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결정적인 지정학적 도전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재와 도구,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 대중국 견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서 미국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도 지난해 중국 미션 센터를 창설했죠. 또 국방부에서 해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국 DIA도 중국 미션 그룹을 신설하는 등 미국은 이 정부 내에 대중국 대응 역량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패권을 겨루었던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본격적으로 날아오기도 전에 꺾여버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없는 패권 전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로써 시진핑 3기는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시진핑은 이 사면 초과의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